이름으로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입니다. 정경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 안성시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건전한 5개 광고문화 정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유지 보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34만 5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4억 7,800만 원, 지출액은 4억 1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3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입니다. 5개 광고 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는 5개 광고 사업 수익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기정액 12억 4,334만 5천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33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수입 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공모당선 지원금 2천만 원과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공모당선 지원금 2억 4천만 원으로 총 2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지출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및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부터 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7억 3,723만 2천 원에서 800만 원을 감액한 7억 2,9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기본 경비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내용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통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여비가 다 과마다 다 감소했더라고요. 그 여비 감소 이유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4시간 정도인가 그 정도 계속적으로 돼야지만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여비 청구 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여비를 청구하고
어떻게 수령하시는지 그 절차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여기 그 지급에 의해서는 인사랑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출장을 가는 날 체크를 하고 출장 도착한 일시를 체크를 하고 그 인사랑을 통해서 여비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방법적으로는 이제 간단한 거네요. 근데 시스템으로 요새는 그죠, 간단하네. 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원인은 그냥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그냥 안 하시는 게 많은 거라 보는 겁니까? 네, 저기 그 네. 공용 차량을 또 이용할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이 되어야지만 좀 가능하고요. 자차를 이용했을 때는 이제 2시간 이상 되면 가능하지만 그 이제 출장 횟수는 있지만 그 시간상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그 시간 간격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그때 그 과에서의 그 사업 현안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증가 감소폭이 큽니까? 네, 과장님.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출장 여비가 299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도 지금 기 지출된 거는 한 18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작년보다는 출장 횟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800만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를 좀 남겨놓는 경우입니다. 출장 횟수가 늘었는데 일단 감액된 겁니까? 횟수 늘었습니까? 횟수가 늘었는데 네. 그걸 기존에 나간 거, 상반기에 나간 걸 감안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800만 원은 감액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뭐 기금하고 지금 일반회계하고 같이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요. 어차피 같이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황윤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저희가 지정 게시대 운영하잖아요. 거기서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건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 기금으로 들어. 예, 예. 저 과장님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수입액에 5개 광고물 사업 수입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5개 광고물 수입액으로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를 저기 하신 건가요? 올해 현재까지요. 네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자금 운용 계획에 수입 계획에 그러면 네, 기정액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요번에 그 지원금 받아서 2억 2천 플러스해서 3억 천이잖아요. 네, 네, 그 네. 요 중에 5천만 원의 지정 게시대 수익금이 들어가 아, 있는 이거 5개 광고물 이 수입액은 네. 그 고속도로변에 저희가 그 대형 광고판이 있어요. 5개. 네네. 1,000만 원씩 지방행정공제에서 저희한테 한 기당 1,000만 원씩해서 5개 5천만 원 수입을 주는 겁니다. 아, 그럼 저희 지정 게시대에서 저기 현수막 걸어서 들어오는 수익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팀장님.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5천만 원은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5개 광고 그 대형 그 광고료 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5천만 원을 저희한테 수입을 넣어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정 게시대는 일반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억 6천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 5개월 기금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1억 6천씩 매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럼 그게 다 지정 게시대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부일 수도 있고 이건 유동적입니다. 지정계에서도 수입은 좀 유동적인데 그 일반액으로 들어온 거를 전입금은 1억 6천씩 일정 금액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보통 지정 게시대 수익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과장.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은 한 1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네. 그 얼마 전에 삼죽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주민분들이
현수막을 뭐 70개 정도를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정 게시 때 신청을 안 하시고 만드신 상황이 벌어져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지정 게시 때 현수막을 걸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정 게시대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지원금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어디 도비인가요? 네.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은 행안부에서 5개 광고 기금으로 저희한테 공모 사업으로 따온 거고요. 전자 게시대 설치 사업. 전자 게시대는 한국지방행정공제에서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당첨돼서 따오는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이시고. 네. 그러면 이거 2천만 원으로는 몇 개나 더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지정 게시대 3개 신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소요 파악은 읍면동에서 했고요. 공도에서 6단형 1개소하고 저단형 2개소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치할 겁니다. 그 어쨌든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계속 더 많은 거고 공급보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뭐 3개를 원래 하신다고 하니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불법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쉬는 시대로 수익이 올 것이고 뭐 또 시민분들은 시민분대로 좀 더 수월하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법 광고물을 저희가 계속 매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에서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일정 부분을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요.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계속 보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좀 더 좀 많이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그 70개 정도를 주민분들이 이제 행사 때문에 만드실 때 한 광고 업체에다 만드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광고 업체는 안성시의 불법 현수막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한 거 아닐까요? 정황상?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지난번 건 때문에 저희 지금 직원들이 광고협회에다가도 요청을 했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해서 그 불법으로 거는 거는 안 된다. 지난번에 그 저희가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광고 업체들과 간담회도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무조건 불법 광고물은 철거를 합니다. 저희 무조건. 그 어쨌든 그렇게 70개의 현수막을 의뢰받았을 때 광고 업체에서 이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네, 맞습니다. 주민분들이 그걸 알면서 만들 리는 없는데 예. 그 광고 업체들은 뻔히 알면서도 자기 수익을 위해서 그냥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담회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페널티를 주는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지도를 감독을 좀 강화를 해서 주민분들이 그런 착오가 없으시도록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자게시대는 어디다 만드는 건가요? 요 전자게시대는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는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공제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따온 건데 요게 이제 그 죽산의 그 저기죠 톨게이트죠? 공도인가요? 지금 과장님이 좀 예, 구체적으로. 이게 안성 종합터미널 교차로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공도 시외버스 터미널 그 터미널 매표소 옆에 광장이 있어요. 화단 그 부분에 설치합니다. 두 군데. 그럼 저희가 혹시 내해우광장 옆에 있는 그런 게시대인가요? 그런 종류의 게시대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해졌죠. 네. 그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민원실에 앞에 붙어 있는 입구에 붙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내용은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고요. 네네. 게시대 자체는 이 규격이 있습니다. 근데 높이 몇 메타의 가로 세로 규격이 있어서 멀리서도 시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게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전자 거기에 게시대는. 어쨌든 게시하는 내용은 우리 행정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거 공모할 때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이냐면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홍보 목적이 80%,
공공 목적이 2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행정공제에 드리면 행정공제에서 검수를 한 다음에 표출을 해주는 겁니다. 아, 네. 이런 거 이제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요즘 거의 추세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 홍보를 하는 간판들 기술도 엄청 발전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시대를 많이 늘리는 그런 추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우리가 지정 게시대 현수막 거는 것도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이런 공모 사업들은 잘 잡아서 향후에도 그 계획적으로 어쨌든 현수막 더 이상 안 만들고 전자적인 차원의 홍보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천식 의원님. 신 겁니까? 예. 다른 의원님도. 예, 예.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보니까 한 2억 6천 정도 이제 공모사업이 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현수막 문제는 자꾸만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이 기존에 있는 간판 광고 업체들이 이미 불법 현수막인 걸 알고 있는 건 맞잖아요. 지정 게시대에 달 수 없으니 각 지역에 이제 앞으로 면 행사라든지 지난번 우리 박명수 도의원님도 아마 그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에 못 달고 아마 제 생각엔 불법으로 하신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그 불법 현수막은 모든 제한을 다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능한 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가능한 건 정당 현수막인데요. 정당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적용 배제가 있습니다. 저희 5개 광고물법에 배제가 있는데 정당으로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당원 협의회장 외에는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는 조건도 있고요. 거는 조건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기간도 있고. 예, 기간 15일 어느 정도 이내로. 규격도 다 있는 겁니까? 네, 규격 거기에 들어가는 표시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선정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걸 인정하는 것은 기존의 지정 게시대 외에 거는 거는 기존의 정당의 당협위원장은 걸 수 있다. 네, 그 제한된 범위 내 안에서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던 간에 불법 현수막은 근절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이 출장료비가 그 800만 원 정도 그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출장 횟수가 줄어서 감액을 하신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네, 이게 여비가 그러니까 연속으로 해서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나마 10,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직원들이 저희가 연속으로 4시간을 가는 건 점검을 간다거나 하루 종일 그런 거 외에는 잠깐 현장에 갔다가 이제 안성시 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와서 다시 결제하고 그러면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출장 여비를 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건 다 저희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여비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니까 아마 그런 거는 제도 개선이 될 것 뭐 같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그걸 하기에 불편하고 하니까 사실 예산을 잡지만 실제로 청구가 없다 보니 감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도 개선을 해서 그 소액이라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김부식 국장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의원님 이게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여비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되는 거고요. 물론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신청하면 됩니다. 예. 주는데 이제 직원들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막 인허가 부서는 이제 현장을 나가야 될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30분을 나가든 1시간을 나가든 잠깐 나갔다 오고 하니까 그런 건이 많다 보니까 이제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직원들 본인이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 지출이 많지가 않은 거죠.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이라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가 개선돼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할 있는데 수는 직원들이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건데 네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과정에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행안부나 이런 데다 이런 거는 다시 한번 회신을 해서 뭔가 개선을 조금 해서 그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네, 관련 부서하고 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뭐 기금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우리 2023년도 말에 한 10억 정도 지금 돼 있는 건가요? 기금이? 이게 대부분 다 일반 회계에서 전출 들어온 전입금이 주가 되죠? 이 기금은.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기금이 형성되는 게 일반 회계 전입금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행정공제에서 주는 5개 관건물 사업 수입이 5천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요번에는 이자 수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요번에는 그 공모 사업 2건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2억 6천이 더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이제 기금 구성으로 보면 이제 전입금이 가장 큰 거고 예. 나머지 이제 수익금 같은 경우는 뭐 얼마 되진 않네요 보니까. 근데 상당하지 않나요?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도 불법으로 많이 걸고 뭐 불법적인 부분에 과태료라고 하나요? 과징금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저희가 기금 운용할 때 저희 광고물들 정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보조금 뭐 이런 일반 기금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 신청이 되면 이제 법원으로 이송이 돼서 다시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래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우리 그 이제 수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계획만 지출 계획만 지금 잡혀 있는데 상세 지출 내역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10억 정도 되면 이건 그냥 일반 회계로 기금 운용 안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이거? 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게시대를 아까 같이 이제 확충시키는 네. 것은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시대 확충을 별도로 일반 회계로 해도 예산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회계에서 쓰다 보면 네. 또 못할 저희가 필요한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금은 뭐 10억 정도니까 그렇게 큰 뭐,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큰 금액이 아닌데 뭐 굳이 뭐 이거 기금으로 따로 띄어가지고 뭐 특별하게 저는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그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법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기금 운용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혹시?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기금은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게 저 회계만 틀리게 해놓은 거지. 그냥 건축가에서 그냥 해도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기금이 이게 꼭 필요한 기금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뭐 관련돼서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없으신 거죠?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